큐에 대한 호기심이 제일 많을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도 하우스 큐로만 치다가 개인 큐를 처음 장만하려고 할 때, 아니면 입문 큐에서 좀 더 나은 큐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할 때, 아마 그 두 시기가 가장 큐에 대한 호기심이 많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 큐는 어떨까? 비싼 큐가 정말 좋나? 뭘 선택해야 되지? 뭐 등등 참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고민을 하는 이유는 결국 더 나아지고 싶다는 향상심과 더 나은 큐를 갖게 되면 더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구는 오래 쳐왔지만 저는 사실 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관심 있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취미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동호회 가서 치는 정도였고요. 점수는 뭐 24에서 26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사가 생기면 뭐 짧게 또는 뭐 길게 쉬었다가 당구쟁이가 손맛을 어떻게 익겠어요. 다시 여유 생기면 가서 다시 치고. 근데 뭐 개인 큐를 써왔으니까 하우스 큐로는 좀 못 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주변에서 아니면 뭐 지인을 통해서 큐를 얻는 뭐 그런 정도였죠. 뭐 그렇게 적당히 즐기다가 어느 날 그 후배 장례식장에 가게 됐었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먼저 세상을 떠나는 후배들도 생깁니다. 형, 다음에 한 게임 합시다. 그게 그 후배한테 들은 마지막 말이었었어요. 그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차피 평생 당구 칠 거, 당구 나 또 좋아하니까 이왕 치는 거 좀 제대로 잘 쳐보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큐에 대한 관심이 확 생기더라고요. 뭐 유튜브 뭐 이런 영상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큐도 뭐 이것저것 막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와, 머리가 엄청나게 복잡해지더라고요. 브랜드도 뭐 전과 비할 바 없이 굉장히 많아졌고,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작심하면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큐 여행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늦바람이 무섭죠. 대구까지 가서 무사시를 사오고 얼마 안 있어서 동호회에서 전체적으로 좀 모이는 시간이 있었는데 늦바람이 났으니까 갑자기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궁금했나 봐요.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었는데 지나가는 소리로 제가 고생한 얘기를 하면서 큐는 왜 렌탈을 안 해주나 몰라. 며칠만 쳐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말을 툭 던졌었거든요. 그게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그 말을 그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않은 동호회에서의 형님하고 그다음에 후배랑 의기투합이 돼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사진상에 보시는, 사진은 아니죠. 그림상에 보시는 왼쪽이 유튜브에서 시연하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저이고요. 가운데가 26점 치시는 형이고 맨 오른쪽이 25점 치는 후배입니다. 얼마 있으면 이 사무실을 얻은 지 한 2년이 돼 가는데요. 맨 위에 사진이 맨 처음 이 사무실을 세팅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의 사진이고 아래쪽 사진이 최근의 사진입니다. 큐도 엄청 많아졌고 점수도 올랐고 빚도 많아졌습니다. 점수는 그 초기에 사업 초기에는 제가 한 27, 8점 정도였고 지금은 32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사무실을 얻고 나서는 저는 뭐 밖에 나가서 칠 수가 없으니까 맨날 수련만 하지 대련을 거의 안 하니까 애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얘기해 주는 걸 가지고 점수를 가늠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이 두 명이 그 몇 개월 전서부터는 저랑은 저를 안 껴줘요. 둘이만 치려고 그래요. 그 뭐야 직장 내 왕따 뭐 이런 거 신고하는 데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 참 같이 놀지. 아무튼 한 300여 종의 큐를 접하고
방문스타 오시는 분들, 뭐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상담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큐에 한참 빠져있던 예전의 저에게 또는 지금 큐를 고민하고 계실 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을 요약해서 담아봤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죠.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큐는 뭐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큐를 골라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이제부터는 최대한 심플하게 구체적으로 배치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배치입니다. 수구는 흰 공이고요. 되돌리기를 칠 겁니다. 제일 적구를 빨간 공으로 100% 두께로 겨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은 상단 2시 2팁 정도를 주고 밀어서 되돌리기를 치는 배치입니다. 시연자는 당연히 저고요. 큐는 요즘 제가 개인 큐로 쓰고 있는 아큐로 2210 하대의 에보니 상대 조합입니다. 타법을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걸 먼저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이 타법은 임팩트를 공 앞에서 딱 멈추고 뒷손도 이렇게 착 잡아주는 그런 방식이죠. 비유를 하자면 어릴 때 그 손뼉 쳐서 균형을 무너뜨리는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런 방식이죠. 상대 손뼉에서 딱 그 타격을 주고 멈추는 그런 방식. 사구를 많이 치시거나 저점자분들, 그 다음에 뭐 일정 수준의 중점자분들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치시더라고요. 편의상 깡, 착 타법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방식은 그 큐 스피드도 앞에 거보다 느리고요. 그 다음에 그 임팩트도 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쭉 앞으로 밀고 나가죠. 그 다음에 뒷손도 마찬가지로 착 하고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뻗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왜 그네 멀리 밀어주려면 받아서 탁 멈추는 것이 아니라 쭉 앞으로 밀어주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이거는 쓱쭉 타법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점수대가 좀 있으신 분들, 소위 말하는 사이즈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치죠. 득점하기에는 용이하게, 즉 방수가 좋게 서 있는 배치라 두 가지가 크게 차이점이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깡착 타법으로 득점을 하는 몇 가지 장면들과 슥쭉 타법으로 득점을 하는 것을 이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어떤 점을 비교를 하시면서 보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큐의 스피드와 큐의 깊이, 즉 어디까지 뻗어주느냐, 뒷손을 어디서 잡아주느냐, 뭐 이런 스트로크 관련된 것과 두 번째로는 수구, 득점 경로가 어떤지, 그 다음에 비거리가 어떤지, 회전량, 회전량은 화면상에서는 잘 안 보이겠네요. 수구에 집중해서 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일 적구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는 사실 두께를 어떻게 치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념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같은 사람이고 같은 큐로 같은 두께를 재는 방식으로 같은 회전량으로 기계가 아니니까 똑같이는 못 쳤겠습니다만 최대한 동일한 방식으로 쳤습니다.
잘 보셨나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께 정확도를 따져보면 슥쭉이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일적구가 어디로 가냐를 보면 깡착으로 치면 반대편 20, 그러니까 두 칸에서 세 칸 반 정도까지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가 되고요. 주로 두 칸에서 두 칸 반 정도로 가더라고요. 두 칸에서 두 칸 반 정도로 간다는 얘기는 100% 두께를 못 치고 얇게 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슥쭉으로 치면 30, 그러니까 반대편 3칸에서 4칸 사이로 분포가 됩니다. 비교적 완전히 뭐 100%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정한 두께로 치고 있다는 거죠. 연관돼서 수구의 득점 경로를 봐도 깡착은 거의 단축에서 많이 벗어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양으로 얇게 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슥쭉으로 치면 거의 단축에 붙어서 다니죠. 예. 두께 정확성도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구의 비거리도 오히려 슥쭉으로 치는 것이 훨씬 더 묵직하게, 그리고 비거리도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선 잘 안 보입니다만 회전의 지속도도 슥쭉이 훨씬 더 팽팽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깡착으로 치면 앞에서 다 힘을 뺏기는 경향이 있어서 뒤로 올수록 회전이 많이 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배치는 사실 저희 방문시타 오시는 분들에게 큐마다 밀어칠 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비거리라든가 회전 지속력이라든가 미는 힘이라든가 이거 한번 쳐보세요 라고 놔드렸던 배치였어요. 제 딴에는 쉬운 배치라고 생각하고 놔드렸던 건데 칠 수 있는 배치여야 비교가 되니까요. 근데 의외로 잘 못 치시더라고요. 제2적구까지 공이 안 오기도 하고 두께를 못 맞추기도 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깡착 저타법으로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로크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편하게 미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오히려 큐에 대한 설명보다는 스트로크 설명을 더 많이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배치는 방수가 좋은 배치였고 이런 식으로 비거리가 늘어나게 되면 두께도 부정확하고 힘을 충분히 실어주질 못하니까 굉장히 세게 치는 것 같은데도 힘이 잘 안 나고 정확하게 잘 못 치죠. 근데 슥쭉 타법으로 치면 이렇게 많은 힘을 들이지 않은 것 같은데도 충분히 비거리도 나오고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요령인데 큐 스피드만 조금 더 올려주면 되거든요. 예. 이렇게 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안정적으로 득점을 할 수가 있죠. 비거리가 이렇게 긴 것만이 아니라 예민한 접시, 이것도 깡착 타법으로 치면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워요. 여러 번 해보니까 이렇게 맞추긴 하던데 좀 정확하게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슥쭉으로 치면 어차피 두께도 정확하게 칠 수가 있고 당점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편하게 득점할 수 있죠. 말씀드리려는 바를 위한 사전 포석은 다 끝났으니까요.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수를 올려주는 큐 없습니다. 절대 반지가 영화에서나 나왔던 것처럼 노래를 잘 부르게 해주는 혹부리 영감의 혹이 도깨비들의 착각이었던 것처럼 그런 큐는 없습니다. 있다면 알려주세요.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하우스 큐로 치다가 100만원짜리 큐를 장만하시는 것보다 100만원어치 연습을 하시는 게 실력이 느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여드린 배치를 깡, 착, 타법으로 치면서 더 밀리는 거, 비거리가 많이 나오는 거, 두께를 정확하게 칠 수 있는 큐를 찾아 헤매는 것보다 100만원이면 1시간에 2만원이라고 쳐도 50시간은 연습할 수 있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 연습을 해서 쓱
쑥쭉 타법을 익히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슥쭉 타법으로 치면 사실 이 배치는 어떤 큐로도 일전에 보여드린 바 있는 대걸레자루로 만든 큐로도 득점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배치입니다. 예, 누구나 아시듯 결국 팔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김상중처럼 잘 안 되네요. 프로가 될 것도 아니고 취미로 즐기는데 연습만 뭐 주구장창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조명우처럼 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은데 아유 그게 어디 맘처럼 쉽게 되나요? 거의 모든 타격계 스포츠가 역설적으로 힘을 빼야 오히려 힘이 나는데 힘 빼는데 몇 년이라고 하잖아요. 남 같지 않아서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습니다. 또 연습을 하든 게임을 하든 뭐 손으로 칠 수는 없으니까 큐는 있어야 되고 연장은 또 그리고 손에 익어야죠. 저 말고 이 두 명도 와, 이 큐 정말 좋네. 오, 야 이건 매력있네 하면서 시타를 하다가도 조용하게 하자 그러면 얼른 차에 가서 자기 큐 가져옵니다. 뭐 아무리 좋게 느껴진들 손에 안 익으면 어색하기도 하고 예측하기도 힘드니까 뭐 내기가 걸리면 당연히 본인 큐로 치는 거죠. 저희가 하는 3쿠션이라는 스포츠는 굉장히 감각적이고 섬세한 스포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도대체 어떤 큐를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큐가 내게 맞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20점 치고 굴려치는 타입인데요. 어떤 큐가 좋을까요? 23점 치고 저는 좀 때려치는 타입인데요. 큐 추천 좀 해주세요. 등등 많은 문의들을 하시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장 이 배치를 익숙한 개인 큐로 타법만 바꿔서 쳐도 전혀 모르는 큐가 되는데요. 아니 큐는 둘째 치고 아까 깡착 타법으로 치면 설계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배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타법으로 적응하고 싶지도 않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있겠습니까? 저나 좋은큐 연구소는 점쟁이나 점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말도 참 애매합니다. 표현하는 방식들이. 점프볼이 아닌 이상 다 굴려치는 거죠. 그리고 당구 자체가 타격계 스포츠예요. 수구를 타격하지 않으면 반칙입니다. 턴 넘어갑니다.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타격하느냐가 다른 거죠. 한국 사람이라면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면 선택이 가능하실 겁니다.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라면사리를 넣어줘라 내지는 돼지고기 파라고 하시면 나는 목살이 좋다 라든가 추가 요구사항까지 있으실 거예요. 먹어봤고 먹어본 결과 본인의 취향을 잘 아시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김치찌개를 먹어보지 않은 외국인에게 이 세 가지를 보여주고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난감할 수밖에 없겠죠. 설명도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큐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무거운 게 좋아. 혹은 가벼운 게 좋아. 난 7일 상대 좀 불편하더라고. 난 큐가 좀 긴 게 좀 편하던데. 나는 이런 타구감이 좋아. 야, 나는 그런 거는 못 치겠더라. 등등의 본인의 취향과 선호도 같은 걸 아시려면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런 경험을 쌓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연애는 이성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어쩌면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27, 8점 정도에서 32점 정도로 당구가 는 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큐를 평가하면서 기본기가 늘었습니다. 그 평가를 위해서 끌어치는 거, 밀어치는 거, 많이 돌려야 되는 거, 회전을 많이 써야 되는 것들을 프로들의 경기를 보면서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배치들을 기준으로 테스트 배치를 만들어 놓고 그걸 큐마다 뭐 반복해서 치니까 기본기가 늘죠. 큐 한 자루당 뭐 배치 하나당 최소 10번은 쳐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이 쳐봤겠습니까? 뭐 그러면 당연히 뭐 기본기가 늘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그 5연속 득점하기 영상을 찍으면서 포지션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공이 늘더라고요. 5연속 득점하기는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뭐 1시간 걸려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렵더라고요. 포지션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포지션 플레이를 하려면 공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일적구를 컨트롤하면서 칠 수밖에 없으니까 일적구를 컨트롤 하려면 뭐 당점, 샷, 힘 조절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컨트롤 능력이 늡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이 좀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다양한 큐를 경험해 봐서 담궈들었습니다. 이건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주 가는 구장이 좀 테이블이 긴 편이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초이스 중에 길게 뽑아내는 초이스를 하면서 점점 경험이 쌓이고 라인이 정립되고 득점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녀석은 좀 많이 끌리니까 이것도 쉽게 나오겠네 하면서 들이대 보면 돼요 또. 그러니까 잘 안 하던 초이스도 자꾸 해보고 그렇게 여러 번의 성공과 실패 경험이 쌓여서 공략법이 체득이 되고 나면 그 큐가 아니더라도 다른 큐로도 득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좀 물론 방식은 약간 바꿔야 되지만 그리고 약간 반대되는 개념인데 큐를 하도 여러 개를 다루다 보니까 큐의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는 안정적인 득점 방식을 찾게 되고 그걸 또 익히게 됩니다. 그게 또 공이 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 구장을 다니다 보면 테이블 정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테이블에 영향을 받지 않는 테이블 파악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초이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다 안정적으로 득점할 수 있는 득점 방법을 자꾸 찾게 되고 연말을 하다 보니까 공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저는 워낙 특수한 경우죠. 예. 대한민국에 뭐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일반적인 동호인들이 저처럼 이렇게 큐를 한꺼번에 많이 접해보는 건 사실상 뭐 불가능하죠.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선택하라는 말이냐 그 질문을 하실 텐데요. 간단합니다. 직접 쳐보세요. 이제는 뭐 옆 사람 거 눈치 보면서 잠깐 빌려 쓰거나 신품이든 중고든 사야만 큐를 쳐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렌탈해서 쳐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 조용쿠 연구소에서 합니다. 데이트라도 몇 번 해보고 맞춰가면서 같이 살만한 건지 아닌지 판단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프로필 사진만 보고 또는 뭐 뚜쟁이가 하는 말만 듣고 덜컥 사지 마시고요. 절대 반지나 혹부리 영감의 혹 같은 큐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큐는 있습니다. 아까 배치해서 깡착으로 치는데 이적구까지 공이 잘 안 오는 분에게는 잘 밀리고 비거리가 많이 나오는 큐가 좋은 큐가 되겠죠. 그럼 나에게 잘 밀리고 비거리가 많이 나오는 큐는 뭐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탑법만 바꿔도 제가 알던 큐가 아니게 되니까. 인간은 뭐 환경의 동물이라고 지금은 큐 적응력만큼은 어디다 내놔도 절대 안 밀리겠습니다만 사업 초기에 큐를 한참 매집할 때는 당구는 완전히 슬럼프였어요. 쳐보고 싶었던 큐들을 하나씩 막 득템해 가면서 쳐보는 건 참 재밌었는데 에버는 완전히 막 최악이더라고요. 무게도 달라, 길이도 달라, 설골 굵기도 달라,
팀 높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큐마다 특성도 다르고 와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쳐야 되는 건지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큐라는 게 어떤 큐든 뭐 차가 브레이크 밟으면 제동이 걸리고 엑셀 밟으면 나가는 것처럼 뭐 하단 당점 주면 끌리고 상단 당점 주면 밀립니다. 문제는 유격이 다르더라는 거죠. 뭐 밀든 끌든 일적구를 쳐서 이 정도 치면 90도로 분리되겠다라고 치면 뭐 언 녀석은 80도로 뭐 저 녀석은 막 100도로 분리돼 버리니까 와 이거 환장하시겠더라고요. 하점자분들일수록 많이 끌리고 많이 밀리는 걸 좋은 큐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강한데요. 90도로 분리하려고 칠 때 100도로 분리되든 80도로 분리되든 득점 확률이 떨어지는 건 똑같은 겁니다. 과하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150km를 던질 수 있는 어깨는 뭐 하겠어요?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데. 그 점수대가 늘수록 좀 과한 큐를 꺼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대가 높아질수록 시나리오가 굉장히 치밀해지거든요. 일적군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디다 갖다 놓고 뭐 기타 등등. 그러다 보니까 큐가 이상한 애드립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아무래도 저점자분들은 어떤 상황을 던져놓고 뭔가 부족한 거를 큐가 애드립으로 좀 채워주길 바라죠. 구체적으로 요구하진 않고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과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를 그 좋아하고 더 끌리게 되실 수도 있는데 점수대가 올라갈수록 그런 거에 오히려 더 꺼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큐마다 같은 기준으로 쭉 정리를 한 겁니다. 끌어칠 때, 밀어칠 때 분리각이 적정하게 형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끌어칠 때, 밀어칠 때 강도는 어떤지, 힘, 그러니까 비거리는 많이 나오는지 덜 나오는지, 회전은 끝까지 지속되는지 일찍 풀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나름의 기준을 정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칠 때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칠 때를 기준으로 한 지표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처럼 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처럼 칠 수 있으면 프로 하죠. 바로 세계 탑이 될 것 같은데. 세워치기네? 야스퍼스. 3단이네? 조조! 뭐 이런 식으로 치면 뭐, 못 칠 공이 뭐가 있겠어요. 뭐, 이런 기준이 뭐 참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념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친대로 솔직하게 써놨어요. 뭐 어디 후원받아서 뭐 후하게 줬다거나, 어디가 미워서 뭐 깎는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뭐 2년 가까이 되니까 그런 건 보이더라고요. 사업 초기, 그러니까 한 27, 8점 칠 때 평가해 놓은 것과 지금 쳐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뭐 한 0.1 정도 차이는 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라미스 공으로 평가를 한 거였고 지금도 아라미스 공으로 평가를 해왔었기 때문에 아라미스 공으로 평가를 하는데 헬리스 공으로 평가를 하면 좀 달라질 수는 있겠다. 헬리스 공이 아라미스 공보다 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거리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더라고요. 뭐 그 정도지 뭐 특별히 다른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별거 아닌 수치로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엄청나게 많은 시연을 한 결과로 정리를 한 거고 저한테 그 큐는 어떤 큐예요? 라고 물어보면 모든 답이 거기에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그 수치를 봅니다. 뭐 100자루가 훨씬 넘는 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큐를 모두 다 매일 쳐보는 건 아니잖아요. 요새 이제 5이닝에 10점 치기 뭐 이런 걸 칠 때는 오랜만에 접하는 큐는 적응하기 전에 그 표를 먼저 봐요. 얘는 좀 덜 나오는 녀석이었구나. 이 녀석은 좀 과한 녀석이었지. 그러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감을 잡고 시연을 하죠. 그리고 그 큐는 스쿼드 커브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스쿼드 커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사실 그 얘기만 30분 정도는 나올 텐데, 그냥 말하고 싶었던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쿼드 커브에 대해서는 본인이 두께를 치는데 편한 큐나 상대를 찾거나 아니면 큐나 상대에 맞추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쿼드 커브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마세요. 드릴 말씀이 딱히 없어요. 전화로 뭐 1시간 넘게 토론을 해도 결론이 안 나고요. 와서 쳐보시면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전화보다야 쉽겠지만 그래도 딱히 결론이 쉽게 나지 않더라고요. 예. 큐에 맞추거나 본인한테 편한 큐를 찾으세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 입문자분들은 쳐봐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어느 날 뭐 하우스키로 같이 당구 치던 친구가 가방을 들고 오더니 뭔가 짝대기를 하나 쓱 꺼내더니 같이 쳐요. 그런 날 되게 또 져요. 아우 나도 하나 산다 이러고 저희 시태장에 와서 뭐 이 정도 가격대다 라고 해서 추천해 달라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쭉 추천을 해드리면 쳐보고 나서 한마디 하십니다. 전 근데 사실 쳐봐도 잘 모르겠어요. 하우스키보다는 나은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경험이 부족하셔서 그렇습니다. 비교 기준이 대부분 하우스큐니까요. 믹스커피랑은 아메리카노 다른 것 같긴 한데 원두 맛까지는 차이를 잘 모르겠다. 뭐 그런 말이죠. 뭐. 둘째 비슷한 말이긴 한데 아는 만큼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수대가 올라갈수록 기준이 분명해지니까 비교 기준도 되게 분명해지죠. 그래서 차이를 더 빨리 느끼시는데 아무래도 하점자분들은 공을 칠 때 분명하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균일하게 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비교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세 번째로는 뭐 시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차이를 느낄 만큼 아무리 여기 와서 여러 번 쳐본다라고 한들 실전에서 나오는 모든 배치들을 쳐보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네 번째로는 뭐 실제로 느끼신 대로 큐가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큐는 차이가 있지만 본인이 못 느끼든 어쨌든 간에 본인한테는 별 차이가 없는 큐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남들 좋다는 큐를 선택을 하시든 아니면 뭐 투뿔이든 에이뿔이든 뭐 똑같이 느껴지는데 굳이 비싼 거 살 필요 있냐라고 해서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건 뭐 본인이 판단 기준을 세우셔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줄인다고 했는데도 꽤 길어졌네요.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